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음식점 보실 분은 4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후쿠오카에서 텐진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나 지하시장 같은 길거리 외에 특별히 즐길 거리가 있진 않아서 뭔가 한국의 성심당처럼 느껴진 지역이었습니다. 같이 여행 간 분이 텐진 근처의 맛집들을 이미 알아본 상태여서 저는 몸만 따라다니며 먹기만 하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후쿠오카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아침 비행기여서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너무 빨리 출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간만에 여행이라 미리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비행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소담반상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이런 시간에도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메뉴판에 그림은 굉장히 푸짐해 보였는데 막상 양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기도 꽤 있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인 수화물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일반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르신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오지랖이 들었습니다. 게이트에 들어서고 스타벅스에 들렀습니다. 준비한 음료를 화면으로 알려줘서 외국인도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스타벅스와 책 판매점이 붙어 있어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운지를 이용하기 애매할 때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간만에 도착한 일본인데 나이가 들었는지 예전처럼 도키도키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과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언어만 일본어로 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에 홋카이도 갔을 때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던 적이 유일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후쿠오카 여행은 사실상 먹방 여행으로 컨셉을 잡고 와서 나름대로의 재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쨍하고 청명한 느낌과 웰컴 투 후쿠오카 사인이 저를 반겼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은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작고 오밀조밀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서 동그랗고 귀여운 자동차와 후쿠오카의 명물인 모츠나베 간판을 보고 나서야 정말 후쿠오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텐진역에서 지하터널을 지나 첫 번째 식사인 원갈비 프리미엄 텐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카고패스 꼭 알아보십시오. 미리 공항에서 제가 예약한 호텔로 캐리어를 보내준 서비스인데 주로 호텔 체크인은 오후인데 비행기는 아침이어서 시간이 뜨는 경우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짐 맡겨놓고 편하게 식당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원갈비 프리미엄 텐진 입구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가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약을 하고 와서 예약 확인만 하고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했습니다. 중국인분이 비교적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내부가 시원하고 깔끔해서 가족 단위로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메뉴판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 그림을 누르면 메뉴가 추가되는 것이 꽤나 특이한 기능이었습니다. 우설입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자 처음 먹어보는 부위였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모든 고기는 소스 포함, 소스 미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설 하면 뭔가 거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원하는 만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냉동으로 얇게 슬라이스 되어 나와서 직접 구워 드시면 됩니다. 기본 상차림으로 찍어 먹을 쭈유와 레몬 소금입니다. 레몬 소금은 아무래도 먹다 보면 느껴질 수 있는 고깃집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고깃집 하면 써먹어 보겠습니다. 고기를 파와 함께 쭈유에 찍어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별 냄새도 안 나고 식감도 충분히 느껴져서 맛있었습니다. 돈설입니다. 우설보다 텍스처가 강한 느낌이었는데 일행은 먹지 않아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갈비를 소스와 함께 시켰습니다. 소갈비는 다른 고기에 비해 사이즈가 크게 나옵니다. 주문하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접시에 양이 많지 않아서 미리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점심 저녁 피크 시간에 가시면 꽤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지만 저는 잘 안 먹었습니다. 이쯤 되면 고기가 나와도 무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고기가 냉동이 많아서 소스와 함께 시켜 먹었습니다. 같이 간 일행은 무한리필 고깃집에 이 정도 고기 퀄리티면 상당히 높다며 극찬했습니다만 저는 일본 와규 특유의 야들야들한 고기를 기대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우설을 한 번 더 시켰는데 슬슬 턱이 아파왔습니다. 맛은 있지만 텍스처가 있는 편이라 드시는 분은 턱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곱창 등의 내장 부위도 시켜봤는데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오징어 아닙니다. 아까 그 내장인데 거의 왕지우개 정도로 질겨서 하나 간신히 먹고 못 먹었습니다.
이쯤부터 슬슬 배가 차지만 본전 생각이 나서 더 먹게 되는 구간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없이 생고기로 시켜도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셔서 취향껏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냉우동입니다. 메뉴판과 똑같이 나오고 시원하니 맛있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탄수화물을 꼭꼭 다 먹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림 브릴레를 시켰습니다. 달달하니 맛있고 위에 올려진 잎 향이 강하게 났습니다. 일본의 디저트는 퀄리티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타피오카 피치티를 시켜봤는데 역시나 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아이스크림도 있어 디저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디저트보다 한국 디저트가 한 수 위입니다. 음료와 디저트가 얼어 있어서 흥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녹차를 주십니다. 폭식을 마친 배가 차분해지는 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기가 나쁘지 않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으며 공간이 넓고 쾌적합니다. 하지만 먹다 보면 턱이 아프고 이 돈으로 명륜진사 갈비를 갔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대단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전 한번 갔으니 만족하는 정도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덴푸라 나가오카입니다. JTBC 퇴근 후 한 끼에서 방영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늦은 오후에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시내거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했고 맨인블랙에 나올 것 같은 표지판이 인상적입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예약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마카세를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에너지 넘치는 오마카세였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비율이 5대5인 것 같았고 직원분 중에 한국어를 상당히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현지 오마카세인 만큼 메뉴가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에피타이저입니다. 우니와 날치알, 연어알, 게살이 올라간 푸딩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레몬 사와도 함께 시켰는데 레몬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푸딩은 얼그레이 향이 나는 것 같았고 온도도 시원해서 저희가 방문한 여름에는 에피타이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먹기도 전에 다음 메뉴가 나왔습니다. 도미사시미 참깨 소스입니다. 참깨 소스의 짭조름 고소한 맛이 주를 이루고 첨부되어 있는 크런키가 식감을 더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계란이 올라간 감자 샐러드입니다. 가운데 사용한 트러플을 놓으시고 눈앞에서 트러플을 직접 슬라이스 해주십니다. 올려진 재료들을 함께 섞어 먹으면 되는데 자연 트러플 향이 기분 좋게 배어 있어서 먹기 좋았습니다. 앞에 소금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각 코스가 나올 때마다 어떤 소금과 먹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깻잎으로 감싼 와규 덴뿌라입니다. 고기가 꽤 두껍게 나오지만 일본 여행할 때 기대하는 그 입에서 살살 녹는 정도로 맛있습니다. 앞에 먹은 원갈비 프리미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고기 퀄리티였습니다. 다음은 잎새버섯 튀김입니다. 함께 먹으라고 주신 덴쯔유에 찍어 먹으면 좋은데 굉장히 뜨거우니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잎새버섯? 잎새버섯.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잎새버섯을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듣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귀가 좀 어둡습니다. 다음은 주키니 호박튀김입니다. 신선하고 튀김도 부드러워서 맛있었습니다. 정말 엄청 뜨겁습니다. 같이 간 일행이 우메슈를 시켰습니다. 온더락으로 시켰고 달달해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기 정말 좋은 술이었습니다. 우메슈를 주문하면 옆에 통에 담긴 게 아닌데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다음은 고구마 튀김입니다. 엄청 달진 않았지만 재료가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튀김도 부드러워서 맛있었습니다. 중간에 리프레셔로 주신 와사비 초절임입니다. 와사비를 이렇게 통으로 먹어보긴 처음인데 와사비 특유의 향만 남아있고 전혀 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치킨무 대신에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귀가 어두운 편입니다. 소스 없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헤매고 있는 환장의 듀오입니다. 기존의 부드러운 튀김 속에 참깨 두부가 들어간 튀김인데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특이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두부나 연두부처럼 탱글하다기보다는 흐물흐물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참깨가 부드러워서 아주 특색있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새우튀김입니다. 싱싱하고 탱탱하고 맛있었습니다. 일행이 알려준 내용인데 이렇게 긴 새우는 없답니다. 새우를 위아래로 자르고 길게 늘려서 튀기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맛도 좋고 지식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몸통 튀김입니다. 오징어 튀김은 주로 떡볶이 먹을 때나 먹어봐서
오징어가 딸려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먹어본 가장 부드러운 식감의 오징어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튀김의 기름과도 잘 어울려서 오징어 특유의 감칠맛이 도는 오징어 튀김입니다. 다음은 연근 튀김입니다. 자세히 보면 연근 아래 생선과 파래가 곁들어진 완자가 함께 튀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맛을 즐기던 중에 특이한 산미가 나서 이게 어떤 재료에서 나는 산미인지 한국어 잘하는 종업원 분께 물어봤는데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들어간 재료 중에는 시큼한 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연근이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같이 간 일행은 저희가 먹은 모든 일본 음식에는 특유의 산미가 있다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덴뿌라 롤입니다. 아래에 있는 산초를 찍어서 먹는데 밥은 약간 약밥의 식감과 맛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에 양이 많아서 뻑뻑할 줄 알았는데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가심용 미소 장국입니다. 보이는 그대로의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구운 인절미와 같은 식감의 모찌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당고를 뿌려서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의 당고를 먹고 항상 실망해서 혹시나 걱정했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먹은 모든 디저트 위에는 저 잎이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 어떤 잎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저트와 차가 같이 나왔는데 차는 숭늉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튀김이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시면 다양한 주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친절한 한국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즌에 맞는 메뉴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또 전혀 색다른 메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튀김기 등의 조리기구가 가까워서 그런지 여름엔 덥습니다. 또 한 끼를 튀김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인이 많아서 주문하실 때 민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말고 친구들과 간다면 좋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3인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후쿠오카에 또 간다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하루를 마치는 의미로 자체 디저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돈키호테 등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입에 넣으면 이게 뭐지 싶다가 마이야르가 진하게 된 고구마 향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달지만 신기한 고구마 맛에 웃음이 지어지는 맛입니다. 식품공학의 끝을 경험한 느낌이었습니다. 디저트를 먹고 잠들지 못해서 카날시티에 있는 이치란 라멘집에 방문했습니다. 밖에 키오스크에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기다리면 라멘 맛을 선택하는 용지를 나눠주십니다. 저는 이치란 라멘에 처음 방문해서 모든 항목을 기본 맛으로 선택했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들어가면 약간 당황스러운 독서실 광경이 펼쳐집니다. 젓가락 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문한 메뉴는 앞에 구멍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혼자 가면 너무 좋고 둘이 가도 옆에 분과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멘에 고기가 없을까봐 추가했는데 기본적으로 2점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라멘의 정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맛이었습니다. 주문하실 때 조절하실 수 있지만 기본 이치란 라멘은 너무 꿉꿉하지도 않고 감칠맛이 강해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라멘입니다. 그릇을 들고 국물까지 마시다 보면 바닥에 써있는 글자가 보입니다. 글자를 모두 확인하고 싶어서 국물을 조금 더 먹게 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주 의미심장한 멘트가 남겨져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모두 하루에 먹은 음식이라는 건 비밀입니다. 생각보다 영상과 대본이 길어져서 머지않은 때 다음 후쿠오카 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